네, 안녕하세요. 지탱크TV의 지탱크입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종종 우리는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특히 특정 개인, 그러니까 헤어진 배우자나 헤어진 여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나 또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들 혹은 단체로부터 푸대접을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죠. 미워함은 감정인데요. 분노와 두려움, 혐오감 사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 감정이 폭력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다양한 변수로부터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모 아니면 도의 사고방식이나 일반화처럼 왜곡된 사고 과정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묻어두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정을 무시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감정을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소멸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된다고 하죠. 우리는 감정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그것을 포용하기가 신체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에너지의 속도를 멈추려고 할 때 입을 앙 다물거나 이를 갈거나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주먹을 꼭 쥐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반복되면 참 지치는 일이죠. 극도의 감정은 우리 뇌 속의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방출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같은 감정을 억누르면 이 호르몬들이 지속적으로 분출되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몸속의 염증을 증가시키거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분노와 어떻게 다를까요? 분노는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고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미워하는 마음은 이 믿음을 기반으로 쌓이고 나는 이제껏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똑같이 고통받거나 벌받아야 마땅해 라는 관점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간성을 잃는 혹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적이나 타인으로 치부하려는 사고방식을 추구한다면 분노가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망각하면 할수록 미워하는 마음과 같은 극도의 감정들을 경험할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면 공감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려고 해보고 또는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이것들이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런 식이지? 혹은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추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궁금하네 와 같은 표현에서 비롯된 유한 호기심을 갖고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가가 보세요. 만약에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자기 연민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건에 대해 속상해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신체적, 감정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계를 세워야 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리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상황인 경우에 한해서 용서를 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세요. 헤어진 배우자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혹은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잠시 멈춰서서 내가 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믿음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믿음에 대한 반례가 존재하지 않나요? 두 번째로, 뭐 아니면 도식의 사고나 일반화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면 더 균형 잡힌 사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 진짜 최악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 남자가 나한테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가령 미워하는 직장 동료에게 커피를 한 잔 사준다거나 전 배우자가 후원하던 조직에 나도 후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신이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달았다면 치료사나 상담사가 당신이 감정을 처리하고 평화를 찾기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당신이 미워하는 마음의 속성이나 근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평가가 포함될 거고요. 그 후에는 감정 처리를 돕기 위한 상담을 하고 또 대응 전략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감정이 강화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생물학적 요소를 다루기 위해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언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 사안에 대해 생각하는데 부적절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예를 들자면 악플을 단다거나 악성 댓글을 양성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기사를 쓴다거나 그 정도로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게 당신이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미워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미워하는 마음은 적절히 헤쳐나가지 않으면 상처가 되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용감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지탱크TV의 지탱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